140페이지 이제 볼게요. 신경계로 볼 건데요. 신경계는 우리가 이제 크게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나눠지는데요.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뇌와 척수를 말하는 거고요. 신경계 중추라는 건 가장 중심이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뇌 밑으로 쭉 이어지는 줄기가 있는데 척수라고 그러고요. 척추뼈 알죠? 척추뼈 등에 있는 척추뼈. 척추뼈 안에 이제 척수가 들어가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뇌에 12쌍이 있고 척수에 31쌍이 있는데요. 척수, 그러니까 뇌에서 이렇게 옆으로 12쌍이 있고 그 다음에 척수를 중심으로 이제 양옆으로 말단으로 31쌍이 뻗어져 있는 이제 가는 신경들을 말초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나 척수에서 명령을 이제 내려서 운동하게끔 만드는 게 말초신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고 당연히 중학교에서는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가 있구나 한번 기억해 주시고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제 외우긴 하는 내용이네요. 중추신경계는 이제 뇌와 척수가 있고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되겠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부분 가장 중요한 이제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 되겠지. 연합사령부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사령부 군대 가면 이제 사령부가 있잖아. 장교들이 근무하는 장군들이 근무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는 곳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을 느껴서 운동으로 바깥쪽으로 이제 보내서 운동을 하게끔 이제 하는 역할을 해요. 자극을 전달시키고 운동을 하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말초신경계가 되고요. 그 밑에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신경계부터 볼게요. 신경계는 자극을 전달하고 판단해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고 한다 돼 있죠. 그래서 자극, 판단, 반응 이 세 개의 동그라미 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는 감각신경이라고 하고요. 밑에 다 나와요. 감각 뉴런이 이렇게 있죠.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감각신경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판단하는 거는 이제 연합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나타나도록 해서 운동을 하게끔 하는 게 운동신경이고요. 그래서 감각 뉴런.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합 뉴런에서 명령을 내리고요. 정보를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뉴런에서 이제 골격근을 움직이게 근육 같은 거를 수축한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은 내가 압정 같은 걸 딱 느끼고 압정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따가움을 느꼈잖아. 따가움을 느껴져? 그러면 내 머리가 판단을 내리겠지. 아, 어떡하지? 손을 떼야겠지. 이제 머리가 연합 뉴런이 이제 내 척수거든요. 여기가 뇌하고 척수야. 그래서 내 손끝에서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내 머리를 들어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시 내려가. 내려갈 때는 다른 이제 운동신경을 통해서 내려가고 아 뾰족하니까 떼야지 하고 이제 근육을 수축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뇌와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에서 통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뉴런을 통해 가지고 골격근을 수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신경계 역할이 되겠고요. 뉴런이라는 게 세포라고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세포. 그래서 이번에 있는 뉴런 돼 있는데요. 뉴런이 이제 신경세포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를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잖아요.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뇌와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있는 세포의 기본 단위를 신경세포 혹은 뉴런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좀 영어로 돼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밑에 이제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서 별표 쳐놓고요. 신경세포는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머리가 되는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신경세포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에 핵이 있고 세포 소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DNA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단백질도 번역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물질 대사 같은 게 일어나는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머리털이 삐쭉삐쭉삐쭉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지돌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은 이렇게 삐쭉삐쭉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친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다 해서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나뭇가지나 이제 그물망처럼 앞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오는 정보를 잘 받아들이게끔 가지가 쳐져 있고 이걸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지돌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 가지돌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길게 돌기가 나와 있는데 노끈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걸 축삭돌기라고 하고요. 축은 우리가 이제 바퀴축 할 때 축 있잖아. 그리고 삭은 노끈이라는 뜻이에요. 축에 매달린 노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신경세포체에서 한 줄기가 쭉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축삭돌기라고 하고요. 이게 한자라서 조금 어려운데 어쨌건 다시 축에 달린 끈, 알겠지? 그래서 쭉 이어지고요. 자극이 이쪽으로 전달돼가지고 머리 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여서 축삭돌기 쪽으로 자극이 이렇게 전달돼요. 그리고 여기는 말단, 이 부분은 그 축삭돌기의 끝이라서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저장이 돼 있어. 그래서 자극이 왔잖아. 그럼 얘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 전달된 물질들이 여기 가가지고 또 다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음에 뉴런에 있는 가지돌기에서 전달되는 자극이 전달되는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되겠죠. 그래서 일렬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 뉴런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극 같은 경우는요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쪽은 절대 안 가고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자극이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신경세포체 기본이고요. 신경세포체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가지돌기가 되겠고요. 가지돌기 반대쪽으로 쭉 이어지는 게 축삭돌기라고 하고 그냥 자극 혹은 흥분이 전달되는 경로가 된다. 그리고 제일 말단은 그냥 말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서 별표 꼭 붙여놓고요. 가지돌기 보시면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인다 했죠.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 기억해 주시고 신경세포체는 핵과 세포질이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대사 활동들이 일어나네요. 핵과 세포질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돼 있고 뭐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가지가 뻗은 느낌으로 좀 돼 있죠. 그리고 자극의 전달 방향 돼 있고요. 축삭돌기 돼 있죠.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방향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들어온 정보가 축삭돌기를 따라서 밖으로 나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수초라는 게 있어요. 그냥 수초라고 이름만 써놓고요. 수초는 둥근 마리집이라고 하거든요. 마리집.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자극이 이렇게 전달될 때 이온의 흐름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얇은 막이니까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조금 더 흥분이나 전달을 빠르게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냥 이름만 들어두세요. 수초 아니면 마리집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를 람비의 결절이라고 하는데 비어있는 부분을 결절이라고 해요. 이제 결절이라는 게 이제 틈을 말하는데 람비라는 사람이 찾은 결절인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딱 세 가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축삭돌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지돌기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축삭돌기는 자극이 전달되어서 나가는 부분이다. 알겠지? 그 두 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기 전에 1번 오른쪽에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와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한번 써보실까요? 1, 2, 3번. 자, 1번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거는 이제 C가 되겠죠. 축삭돌기의 역할이고요. 핵과 세포질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신경세포체 A가 되겠고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는 B, 가지돌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뉴런의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기본 형태고 이건 운동 뉴런이에요. 운동 신경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각 뉴런이랑 연합 뉴런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여기 좀 변형된 형태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감각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세포체가 한쪽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신경 세포체가 여기에 뭔가 문어 같은 느낌으로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가운데 있는 게 감각 뉴런.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을 외울 때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튀어나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운동 뉴런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뇌나 척수에는 이제 축삭돌기가 발달했지 않고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또 보내야 되잖아요.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양 방향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그냥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가지돌기가 잘 발달해 있는 게 이제 운동 뉴런, 아니면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이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한다. 감각과 운동 뉴런은 같이 연합한다는 느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돌기가 발달해 있는 게 가지돌기가 발달해 있고 축삭돌기는 잘 발달해 있지 않은 게 연합 뉴런 특징이고요.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특이하게 생겼고 가운데 있어. 그리고 얘는 축삭돌기가 발달해 있는 게 운동 뉴런이에요. 얘는 축삭이 잘 발달해 있다. 그래서 그 특징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 생물을 할 때는 구조를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구조가 얘는 이렇게 축삭돌기가 발달한 이유가 감각을 그냥 운동 뉴런이니까 빨리 그냥 자극을 전달시켜가지고 골격근을 수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 얘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명령을 같이 내려야 되니까 사방으로 이제 머리가 이렇게 삐쭉삐쭉 서 있는 거예요. 가지돌기가 잘 발달해 있는 거고요. 감각 뉴런은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서 한쪽으로 그냥 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이제 얘는 중간에서 그냥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기능까지도 같이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뉴런을 보시면요, 뉴런은 기능에 따라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능이라는 건 감각 뉴런은 정보나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 연합 뉴런은 통제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명령을 내리는 역할, 정리한 다음에 운동 뉴런은 이제 근육을 수축하는 역할, 그죠? 그래서 기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다 마찬가지로 별표 쳐놓고요. 감각 뉴런은 감각 신경을 이루는 세포를 말하는 거고요.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자극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이루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와 척수예요. 그래서 뇌, 척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추신경계 밑줄에 놓고요. 판단해서 명령 내린다. 밑줄에 놓으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지돌기가 발달했다고 써놓으세요. 가지돌기 발달. 축삭돌기는 발달되지 않고요. 가지돌기가 잘 발달했다. 넓게. 그치? 왜? 다시 한번 정보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사방으로 이제 머리가 삐쭉삐쭉 서 있다. 운동 뉴런은 이제 운동신경과 연결되는 거고요. 운동신경과 연결돼서 이제 근육을 수축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응기관인데 이게 이제 근육이 되겠죠. 그리고 운동 뉴런 밑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축속돌기가 잘 발달, 아니면 축속돌기가 길게 발달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합 뉴런은 가지돌기가 발달해 있는 거고, 운동 뉴런은 축삭돌기가 길게 발달해 있는 거고, 알겠지? 자, 오른쪽에 우리 2번하고 3번도 풀어보세요. 자, 2번 볼게요.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 기관으로 전달한다 했는데, 반응 기관이라는 게 이제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C 운동 뉴런 되겠고요.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다. 여기서 이제 B 연합 뉴런이 되겠고요.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된다는데요. 이건 A 감각 뉴런 되겠죠.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은요, 감각으로 들어와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B에서 그 다음에 C에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A, B, C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경세포를 이루고 있는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고요.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운동 뉴런이 이렇게 생겼고, 신경세포체에 핵과 세포, 소기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이 생명 활동이라는 거는 DNA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호흡 같은 세포호흡 같은 것도 하고 등등등 한다는 소리인데 몰라도 되고, 지금 가지돌기가 뻗어 있어서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 가지돌기. 그 다음에 한쪽으로 축삭돌기가 쭉 이어져 있어서 축삭돌기에서는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가 되고, 말단이 있어서 말단에서 다시 다음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한다까지만 이제 중학교에서 배우고요. 요 세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렇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뉴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능에 따라서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운동 뉴런 세 가지가 있고, 감각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발달해 있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축삭돌기는 이제 잘 발달해 있지 않고 가지돌기가 잘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운동 뉴런 같은 경우는 축삭돌기가 길게 발달해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구조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감각 뉴런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연합 뉴런 같은 자극을 정리해 가지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한 다음에 보내야겠죠. 명령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 뉴런이 이제 반응기 이제 골격근에다가 보내서 근육을 수축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알겠죠? 그래서 뉴런 같은 경우는 뉴런의 구조와 기능 잘 기억해 두시고, 뉴런의 종류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무조건 시험이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암기 지식형이기 때문에 암기 파트라서 시험 때 잘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추신경계 뇌를 한번 볼 건데요. 내가 복잡하니까 자, 한번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일 위쪽에 크게 이제 대뇌가 있고요. 대뇌가 있고, 그 밑에 가운데 있는 간뇌라고 합니다. 간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중간뇌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뇌, 그 다음에 내교, 연수. 이제 교자라는 교는 다리를 역하는 거예요. 다른 뇌와 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내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연수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뇌, 연수, 척수 이렇게 배울 건데요. 중간뇌 내교 연수를 우리가 이제 뇌의 줄기라고 해요. 기억해 주시고요. 간뇌는 여기가 시상이고, 여기가 시상 밑에 있는 시상 하부가 되겠고, 요 밑에 이제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뇌하수체 들어봤니 혹시? 못 들어봤죠? 뇌하수체는 이제 호르몬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깊게 배우진 않고 뒤에 가면 호르몬 나올 때 조금만 언급은 될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대뇌, 간뇌, 중간뇌, 내교, 연수 해서 밑에서 네. 네.
생물은 사실은 암기법 되게 많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만든 건데 대머리 깐깐한 교수 이렇게 외우시면 순서대로 대내, 간내, 중간내, 대교, 연수 요건 잘 기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되고 해주셔야 나중에 기능까지도 외울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대머리 깐깐한 교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내 뒤쪽에 또 소내라고 해가지고 작은 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대내, 그 다음 대내 밑에 간내가 있고요. 간내는 시상하고 시상합으로 나눠지는데 요거는 이렇게 우리 중등 과정에는 그렇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는 않고요. 호르몬 할 때 조금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중간내, 그 다음 내교, 연수, 척수 요 내의 기본적인 틀을 잘 기억해 주세요. 대내, 간내, 중간내, 내교, 연수, 척수 그리고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뒤쪽에 소내가 있긴 있어요. 내요 기본적인 줄기 있죠? 잘 기억해 주세요. 뭐 대뇌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뇌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생각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공부하고 의식적으로 생각 뭐 하고 그런 것들 있지. 기본적인 뇌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대뇌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뇌는 뇌는요 이제 자반구, 우반구에서 두 개로 이어져 있죠. 알지? 자반구, 우반구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고 자반구, 우반구. 그리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서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한다 돼 있죠. 그래서 의식적인 행동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신호를 보내서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내용들, 내가 하는 것들,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 일반적인 정신 활동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겠죠. 의식적인 활동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게 대뇌에서 하는 거고요. 중간뇌 같은 경우는 눈의 움직임, 동공, 홍채 돼 있죠. 그러니까 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간뇌는요. 중간뇌 옆에는 이렇게 써주세요. 안구 운동의 중추. 중간뇌는 눈과 관련된 것들, 그냥 알겠죠? 동공반사라든지 홍채 조절이라든지 우리가 눈에서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절하는 게 중간뇌 역할이에요. 눈의 움직임, 이제 눈을 이제 굴리는 거, 그 다음에 동공과 홍채 변화 조절 이런 것들 있죠. 안구 운동의 중추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외우기는 다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는 안구 운동 이렇게 써놓으시면 눈과 관련된 것들이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수돼 있죠. 연수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요. 연수는 우리의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뇌교는 다른 뇌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뇌나 뭐 소뇌 이런 것들에 이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배우진 않아. 제건 넘어가고요. 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명 활동의 중추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또 요거 암기법은 연수는 소심한 호구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연수가 하는 역할은요. 소화, 심장,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구강, 소화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심장과 관련 심장 박동 뛰는 거 있죠. 요거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호흡 기관들을 폐 호흡 있지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구강이라는 건요. 우리 기침, 재채기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말하는 거. 그래서 연수는 소심한 호구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머리 깐깐한 교수 할 때는 이제 뇌의 구조와 관련해서 외우시는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그렇게 쉽게 외우시는데 연수 같은 게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소심한 호구 이런 꼭 연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연수에다 별표 꼭 쳐놓고요. 연수가 지금 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외울 거리가 많다. 시험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연수를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숨골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숨골이라는 이름이 뭐겠니? 이제 호흡을 담당하고 심장박동과 중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생명 유지와 관련된 거고요.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인데요. 눈물까지는 모르더라도 기침, 재채기 이제 구강 반사라고 그래가지고 입과 관련된 거 있지, 그지? 그런 거를 이제 연수가 담당한다. 다시 중간되는 눈과 관련된 거, 안구 운동, 그 다음에 홍채, 그 다음에 동공 조절 이런 것들, 동공 반사 같은 거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 같은 경우는 생명활동, 소, 심한, 호흡, 호구, 소화, 심장,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구강 되겠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간내에 돼 있는데요. 간내도 한번 별표 쳐놓을게요. 간내는 이제 호르몬과 관련돼서 이제 배울 거고요. 뒤에 가면은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 등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돼 있는데 이건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몸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몸의 어떤 상태를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를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삼투압 조절이라든지 체액 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체온이라든지 그다음 혈당 같은 거를 조절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항상성 할 때 세 가지를 배우는데 체액 농도 여기 이제 삼투압이 돼요. 삼투압 그다음에 체온 이제 몸 속에 있는 이제 피에 있는 포도당의 양 혈당량이라고 하거든요.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혈당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뭐 물론 더 많겠지. 와 관련된 항상성을 조절하는 게 간내가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신경계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는 이제 운동선수들이 잘 발달되는 게 손해가 되겠고요. 몸의 이제 균형 감각이라든지 운동을 이제 기억하는 능력.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특정 폼에 그리고 속력에 익숙해지잖아요. 손해가 점점 발달해서 운동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손해 쪽으로. 알겠죠? 그래서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연아 같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손해가 잘 발달해서 자세라든지 점프, 높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손해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뇌가 아니라 운동 능력과 관련된 것들은 손해가 역할을 한다. 손해가 기억한다. 근육 운동 밑줄에 놓으시고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척수는 이제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건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고요.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에 중추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여기 뒤에 가면은 무조건 반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척수는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라는 건요. 뭐 회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피 반사, 그 다음에 무릎 반사.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있죠. 배변, 배뇨. 그 다음에 회피 반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반사 이런 것도 있는데요. 배변, 배뇨는 뭐 잘할 거고요. 회피 반사는 뭐냐면은 내가 뜨거운 걸 딱 닿았어. 그럼 뜨거운 걸 닿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럼 내 손이 데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에 닿자마자 어떻게 되니? 바로 뜨거워 그냥 떼잖아. 닿자마자 떼잖아. 그치?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감각 정보가 들어와서 척수에서 바로 나가는 운동량으로.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반사 혹은 무의식 반사 이렇게 하거든요. 의식과 반대되는 것들 있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무릎 반사는요. 마찬가지로 무릎에 병원 같은 데 가시면 나중에 이제 무릎 아래쪽을 작은 망치로 땅 치면은 무릎이 딱 하고 바로 올라가. 내가 무릎을 올리고 싶다 올리는 게 아니라 딱 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반사. 예로 배변 배뇨, 그 다음에 회피 반사, 무릎 반사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나누거든요. 뒤에 나오니까 그것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고 문제 풀고 쉴게요. 대뇌, 그 다음에 간뇌, 그 다음에 중간뇌. 그리고 중간뇌 같은 경우는 안구 운동이 중추가 되고 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수는 생명활동의 중추. 소화, 심장, 호흡, 그다음에 구강, 기침 재채기. 대뇌는 뭐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척수는 아까 한번 했던 무조건 반사. 그다음에 손에는 운동 능력과 관련된 것들,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우리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A는 대뇌가 되겠고요. 기억과 학습 등 정신활동, 의식적인 활동을 담당하고요. 운동 명령을 내리는 곳이 되겠죠. B는 이제 간뇌가 되겠고요. 간뇌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곳이고 체온, 체액 농도 등이 일정히 유지된다. 자율신경계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조절을 통해 가지고 조절하고요. C는 중간뇌가 되겠고요. 중간뇌는 눈과 관련 거지. 안구 반사, 동공 크기 조절 이런 것들. 그다음 D는 연수가 되겠고 소심한 호구 잘 기억합시다. 니은 되겠고요. E는 이제 소뇌가 되겠고 근육 운동 조절, 몸의 균형 유지가 되겠죠. 10분 쉬었다가 말초신경계랑 호르몬 이렇게 나갈게요.